선생님들의 선생님 텔퍼 김선생입니다. 선생님들은 1년 전이나 3년 전 또는 내 인생이 그나마 지금보다 찬란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오롯이 떠올릴 수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2주일 전 화요일 즈음에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선생님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은 1년 전과 비교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생겼나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억과 기록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고 갈게요. 기억과 기록은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억은 어떤 정보나 경험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저장했다가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죠. 반면 기록은 어떤 인상이나 경험을 글이든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억이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지만 기록은 두고두고 남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시간만 내면 꺼내볼 수 있죠. 우리는 기록의 방법으로 주로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에 반해 글쓰기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죠. 저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창시절에도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이 그러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편지를 써야 한다거나 독후감을 써야 한다면 오만상치 부리며 마지못해 끄적끄적하여 제출하곤 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부분에 메모를 했으며 군대에서는 불침번을 설 때 일기를 끄적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매일매일 배움과 생각을 기록하며 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글쓰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글쓰기에 매료되었고 어느덧 글쓰기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 삶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상에서 보통 우리는 말을 뱉어놓고 뒤늦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 교직원 회의에서 괜히 그런 말을 했어. 휴, 오늘 수학 시간에 학생들한테 너무 뭐라고 추궁한 것 같네. 반면 글쓰기를 할 때 우리는 쓰기 전에 생각하고 쓰는 도중에 생각하고 쓰고 난 이후에도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우리를 고민하도록 이끌며 그 결과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고도 명확해지고 글을 쓰고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도 다듬어지죠. 하버드와 MIT를 비롯한 전 세계 명문 대학들이 글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의 매력과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글쓰기는 우리의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읽기나 듣기, 말하기는 집중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쓰기에서는 우리가 몰입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글쓰기는 우리를 흐리멍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몰입형 인간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참고로 글쓰기는 Reticular Activating System, 줄여서 RAS, 즉 망상활성계를 자극합니다. 망상활성계는 뇌관에서 대뇌 전체를 향하는 신경다발로 이것이 자극되면 대뇌 전체의 주의력이 높아져서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글을 쓰는 순간 흐릿하던 의식이 또렷해지고 자연스레 집중력이 높아지죠. 만약 본인이 평소에 집중력이 낮은 사람이라면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더라도 단순히 읽기에서 끝내는 것보다는 밑줄을 긋고 자기 생각을 메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단순 읽기만 하는 독서보다 쓰기를 더한다면 밀도가 훨씬 높은 독서가 될 것입니다. 또 선생님으로서 지금보다 수업을 더 잘하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발문을 던지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또는 어느 날에는 한 학생 때문에 내 하루와 기분이 망가졌다면 우리가 글쓰기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잠깐, 과연 글쓰기가 이것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잠시 교사의 시선을 저술한 김태현 선생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볼게요.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 언어로 생각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행위이다. 수업 에세이를 쓰면서 내 수업이 별거 아니게 느껴졌는데 글을 쓰면서 수업을 디자인한 내 생각에 머무니 평범한 수업도 다채롭게 느껴졌다. 글쓰기 습관은 수업 능력까지도 향상시켰다. 글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승전결에 완결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수업으로도 고스란히 연결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글을 쓴 것처럼 지금 이 수업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업 자료를 모으게 되었다. 어떤 수업을 보면 시선을 끄는 자료가 있지만 학생들의 마음에 다가서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료를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하기 때문이다. 가야 할 곳이 분명치 않으니 자료를 나열하다가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수업은 교사가 응집력 있게 자료를 제시하고 활동들을 그 방향으로 모으니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내용도 깊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생각을 깊게 하는 능력이 생기니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제법 깊어졌다. 글쓰기는 책만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수업의 의미를 찾아주고 사유하는 힘까지 길러주어서 수업이 풍요로워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교사로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꼽으라면 나는 역시 글쓰기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대단한 필력을 자랑하고 엄청난 사유를 하는 글쓰기가 아니다. 그냥 내 생각을 잡아두는 기록으로서의 글쓰기다. 문장이 간결해야 한다. 주술 구조가 맞아야 한다. 수식어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본식 표현을 없애야 한다. 그런 것은 잠시 잊어도 된다. 아직도 글쓰기를 어떤 형식에 맞춰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 글쓰기는 형식이 아니라 생각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공적인 언어로 형식에 맞춰 써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건져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떠도는 생각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글쓰기의 묘미다. 학생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나만의 비밀 노트를 열어서 그 학생의 이름을 적고 흉을 본다. 나만 보는 것이니 험담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수업을 하는 중에 에너지가 괜스레 다운되고 기운이 없다면 역시나 비밀 노트를 열고 내가 어디서 지쳐 있는지, 현재 내 감정이 어떤지를 글로 쓰면서 스스로 묻는다.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떠도는 생각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유롭게 글을 쓴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 그 감정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 어떠셨나요? 글쓰기의 진심인 김태현 선생님의 메시지가 선생님들께 어느 정도 와닿았을까요? 김태현 선생님은 우리가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리고 교사로서 성장하는데 글쓰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교사로서 성장은커녕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저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나요? 학교에서 수많은 갈등 상황을 견뎌내며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직업보다 쉽지 않음을 저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언제든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일들도 생기지만
희한하게도 우리는 직면하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을 직면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글쓰기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미국 텍사스 대학의 베이커 교수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관해서 써보게끔 했고, 그 결과 여성들의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면역력은 높아지고 전보다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글쓰기에서 비롯된 치유 효과는 우리 선생님들의 버거운 하루를 다소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의 가치와 매력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의 저자 고홍렬 씨는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지만 두려운 누군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A를 배우고 B를 알면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된다. 글쓰기에 관한 책이나 강의는 나중에 참고해도 된다. 오히려 나중에 참고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꼭 교육이나 수업, 학생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 맛있게 먹은 저녁, 나의 버킷리스트, 뭐든 좋아요. 일기장이든 포스트잇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지금 당장 5줄, 아니 5줄이 어렵다면 한 줄이라도 일단 써보고 그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의 글쓰기가 더디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줄이라도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